예,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예, 연초에, 회사 근무치가 바뀌어가지고, 거기 적응한다고 또 좀 바빴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비트코인 또 ETF가 또 줄줄이 또 승인이 나가지고, 가격이 막 울렁울렁거리 돼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별로 없는 비트코인을 이래가지고, 그래도 뭐, 승인 냈다는 이야기 듣고 막 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 아, 그래도 이제 인정받는구나.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좀 이상하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뭐 구구절절 만나가지고 비트코인 이야기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 있고, 그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 없고, 뭐, 이상하게 또 비트코인 이야기하면 약간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막 그런 시선이 많아가지고, 뭐, 2021년도부터 막 변동성이 워낙 심했던 한 4년, 5년이라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는 않고, 그냥 이거 관망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ETF 승인 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나마 진짜 한 3년을 열심히 모았던 비트코인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그나마 조금 남았는 것도 시파이 업체에 또 묶여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날란지 모르겠는데, 계속 시간만 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모빅 행사에 그래도 참석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기를 좀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2개인가 해킹당하고, 막 불철주야 찾아다니고, 같은 피해자들 분들도 막 찾고, 뭐 어떻게든 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도 하고, 진짜 막 벼랑 끝에 몰렸었거든. 그래서 진짜 뭐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 비트모빅 행사 있을 때, 그때 진짜 뭐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뭐 오태민 작가님을 그 강의를 꾸준히 듣고, 지적인 어떤 그런 거에 참 매료됐었거든. 매료되고 했었지만, 그때 GNC 코인이라고 하고 할 때, 이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왜 알트코인을 배포를 하는 거지? 라는 의구심은 살짝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때 메타버스가 돈의 미래인가? 그거 이제 책을 애들도 좀 읽히게 한다고 몇 권 사고, 그리고 이제 약간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몇 권 더 사고, 치트키도 그때 좀 하고, 좀 얻고, 그래서 그래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어요. 이게 뭐, 그때는 가치도 없을 때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비트코인 2개를 하드월렛에 있던 거를 해킹당하고, 경황이 없었잖아요. 그때 2월달부터 4월달 막 이럴 때 막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오태민 작가님 오태버스 방송은 계속 꾸준히 들었었거든. 그때는 막 경황이 없고 이래가지고 들어도 듣는 동 마는 동 막 이랬었는데, 그래 어느 순간 이게 한계에 오더라고. 이게 상실감이 엄청나더라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해킹당했다 하고 했는데, 한 3년, 4년 동안 진짜 없는 돈, 있는 돈 끌어가지고 월급 타면은 거의 비트코인 사는 데만 오리를 냈었거든. 그게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니까, 이게 상실감이라는 게, 이래서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진짜 사기당하고 이러면 안 좋은 생각도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꼈었거든. 하루에도 열대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이러더라고. 개안았다가
또 열이 막 차오르다가 또 괜찮았다가 유튜브도 매일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유튜브 찍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 해킹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 유튜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 조금 풀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는 나중에 이제 그 계룡산 배포 행사에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계룡산에 그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냥 좀 다 잊고 작가님도 얼굴도 뵙고 그런다는 의미에서 좀 돈을 일단 떠나서 이제 평정심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치 갔죠. 그때 계룡산 그때 월요일인가 그랬어요. 가니까 뭐 땀 흘리고 그러니 좋더라고. 땀도 흘리고 또 사람들도 보고 하니 그러니까 그때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이게 뭐지 하면서 야 내 같은 사람이 내같이 이렇게 막 이 사람이 뭐 있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GNC 코인 그 종이 지갑으로 해가지고 받고 작가님하고 이제 이야기는 안 해서 그냥 뭐 세희 아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작가님이 아유 괜찮으시네 요걸 뜯고 오더니 뭐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해킹 당했는 걸 아셨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 하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오면서도 그때 유튜브를 잠깐 찍다가 올렸다가 내렸는데 막 그때도 GNC 오태민 작가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크게 막 뭔가 이게 그런 거 확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걸 받고 내려가니까 토요일날 그때 주말날 토요일날 또 가고 싶은 거야. 예. 그때는 내 혼자 안 가고 이제 애들 데리고 갔지. 애들 자는 거 막 깨워가지고 자신 한 놈 전날 술 먹어가지고 막 일하기 힘든 거 막 억지로 깨워가지고 막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아니냐 나니까 그날도 또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내미는 뭐 전혀 관심이 없고 딸내미도 뭐 운동해요. 그냥 비트코인 이야기를 내가 아무리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처음에 좀 사는 것 같지만 또 요즘 또 시큰둥하고 그래가 또 딸내미하고 또 이 사진 찍고 또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제주도 또 있었잖아요. 그래가 이거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막 갈까 말까 이게 안 가면 후회할 거 없고 그래서 또 갔지. 그래 가서 배포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이게 어떤 현상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쭉 하고 또 작가님 이야기하는 걸 쭉 듣고 하면서 이게 초창기의 비트코인 현상의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뭐 처음에 우리는 왜 비트코인 왜 가상화폐 투자한다 하면 거래소에 상장돼 가지고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트래블을 잊기 전에는 비트코인 이래 하도를 물리적 지갑으로 옮기고 또 하도를 캐면서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았다니까. 넥소도 있고 이랬는데 일로 옮기고 저로 옮기고 이런 거에 있었는데 이 종이 지갑을 이렇게 연습하고 하면서 이게 비트코인의 이게 진짜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GNC 코인으로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해킹도 당했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니까요. 이건 그러면 연습하고 하니까 천재 해킹 당할 일이 없잖아. 종이지갑에 넣어놓으면 내가 그 종이지갑을 잊어먹지 않은 이상 그래야 종이지갑도 만드는 방법도 막 계속 공부하게 되고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참 내가 만약에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해킹을 안 당했다면 내가 모백 행사에 계룡산에 그때 갔었을까. 관악산은 내가 안 갔거든요. 관악산도 안 갔다니 관악산도 안 가고 또 그때 커피 사면은 또 주고 이랬었거든. 커피 사고
또 고기 뭐 사 먹으면 또 그 제가 이제 저 경북 쪽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 쪽으로 내가 갔어야 되거든. 굳이 내가 갔었겠나. 그리고 계룡산도 내가 뭐 아주 일찍 그래가지고 막 그 먼 데까지 대전인가 그때 계룡산 그때 끝까지 갔었겠나. 그럼 지켜보다가 뭐 가격도 뭐 안 갔으면 또 가격도 이렇게 보고 관심 있게 안 봤을 거고, 그럼 또 제주도까지 애들 데리고 갔었겠나.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도 이렇게 해보면 야, 이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잃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잃었으니까 얻었잖아. 그죠? 뭔가를 내가 잃었잖아. 진짜 인생에서 큰 걸 잃었거든. 비트코인 2개, 지금 뭐 C8까지 합치면 3개인데, 이거를 올해 상반기 때 한 2~5달 상간으로 그냥 다 일가묻잖아요. 근데 잃은 만큼 내가 잃은 것만큼 내가 행동으로 또 뭐 확신한 건 아니지만 뭔가를 찾았다니까, 갈구를 했다니까요. 행동으로 옮기고, 약간 오바스럽잖아. 제주도까지 애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오바스럽지 않나요? 뭐 그때 당시에 뭐 가격이 묻다고 뭐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뭐 이런 상장된 자산도 아니고 비상장 자산에다가 근데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진 뭐 계기가 오태민 작가님의 어떤 그런 지적 체계에 대해서 내가 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엄청난 공부량과 그리고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로 가치물이 되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될까라는 의구심은 초창기에 있었거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큰 게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싶어 하지 GNC를 가지고 싶어 하겠나,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 근데 이게 누군가 이 GNC 코인 모빅을 신뢰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내가 배포 행사에서 참석을 하면서 느끼면서, 이게 비트코인의 원래 본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가지고 싶고 이거를 지니고 싶고 팔기 싫고 온전히 내 거로만 지키고 싶어 하는 어떤 중심 코어층이 둘이 자꾸 이게 눈덩이 쌓이듯이 쌓여 가잖아요. 지금 뭐 회랑학파라고 하는 또 엘리트, 지금 모빅의 엘리트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뭔가 활동을 하시고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 비트 모빅의 신뢰를 자꾸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이 비트코인을 처음에 이렇게 알리고 했던 그 코어층들이 이렇게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다 한번 섭렵을 했잖아요. 그걸 길을 닦아놨잖아요. 닦아놔니까 비트모빅은 비트코인보다는 손쉽게 가게 될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아닌 확신이 생기게 되고, 또 제가 이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화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정부가 하는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관심을 가지면서 오태민 작가님 책들도 읽고 강의도 계속 들으면서 느꼈던 건, 가장 핵심 부분은 뭐냐면 화폐는 장부라는 게 그래서 여기 꽉 박혀 있어요. 화폐는 장부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신뢰할 만한 장부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비트코인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화폐가 신뢰할 수 있는 장부만은 아니다 라는 걸 문제 제기를 비트코인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태민 작가님이 공부를 이 금융이나 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뢰만 확실한 장부만 있다면 이거 대박인데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장부가 국가나 지금 금융 시스템 이 외부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신뢰라는 게.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이 신뢰 못지않게 비트모빅의 신뢰가 또 다른 신뢰의 영역이, 아니, 또 다른 신뢰 영역이 아니라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더 투명한 신뢰인데, 그러니까 오태민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그 안 팔고 안 갖고 상장 안 하는, 상장이 언젠간 되겠죠, 그죠? 오태민 작가님 이야기하겠지만 상장하기 전까지 내가 안 팔고 안 갖겠다라는 그 전제가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뭐 주소 다 공개해봤으니까. 그렇다면 거의 뭐 99%지. 99%. 그냥 일단 1%는 안 가두고, 사람이라는 건 100%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장부는 유일하게 진짜 99.9%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장부거든. 오 작가님도 말씀하신 비트코인도 아직 의구심을 약간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 장부에 대한, 이 비트코인도 로스트 코인이나 아니면 이제 뭐 100만 개인가 가지고 있다 하는 최초 그 장부도 이게 좀 불안하고, 그렇다면 모빅 장부는 퍼펙트인 거지, 퍼펙트. 왜냐하면 기업들한테 나눠줘도 기업들이 못 판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맺기 때문에, 뭐 안 팔면 뭐하노? 이걸로 사업을 해라 이거지. 사업을 해라. 뉴스를 이렇게 뉴스를 배포할 때, 뉴스를 이렇게 생산해낼 때 거기에다가 뭐 바코드를 넣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든지, 그러면 안 그러면 IT 기업에 팔 때 배포를 한다든지, 그럼 물건이 잘 팔리겠지,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 이 뉴스 매체를 보면, 모빅 0.001기가 내 바코드를 찍으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전부 다 그거 보려고 난리겠지. 그러면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겠지, 그죠? 뉴스. 그러면 그 언론사는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야, 뭐 이런 언론사가 다 있노. 보는 것도 감사한데 돈까지 주네, 카마. 이건 대박 나는 언론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선 이 비트모빅이라는 앞으로 이 생태계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여정이 한편으로 솔직히 조금 겁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ETF 승인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수면으로 쭉쭉쭉 올라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오 작가님 말처럼 이제 투명한 비트코인하고 지하 세계에 가는 비트코인하고 나뉠 거라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면으로 올라오겠지. 근데 모빅은 왜 하지? 모빅은 어떻게 될까? 그럼 BTC 모빅 ETF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맞죠? 국가나 이런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내노라 손꼽히는 부자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근간이 예를 들어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그렇다면, 아니면 자기의 어떤 엘리트 지식을 파는 지식 자본, 팔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은 그게 다 자기 그냥 자산이었는데, 갑자기 비트모빅이 한국의 자산이 됐어. 근데 물량이 얼마 안 돼. 물량이 안 되는데 초창기 배포했던 분들이 그거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근데 이게 딱 한정이 돼 있어. 한정이 돼 있는데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그만큼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 사야 되는데 아직 공부는 많이 안 돼 있을 거거든. 그죠? 안 그렇게 그동안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누구한테도 다 인증받고 살았는데, 뭐, 듣보잡 코인인데, 한국 코인인데, 모빅, 이거 뭐, 1억, 2억 주고 살 만한 그런 역량이 있겠나 말이지. 비트코인도 귀를 안 기울였을 텐데. 그죠? 비트코인도 크게 귀를 안 기울였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부의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 그죠? 이것만 조금만 깨닫고 조금만 안다면 향후 5년, 10년 뒤에는 부의 기준이 바뀌는 거지. 모빅을, 부동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주식을 얼만큼 주식회사에 우량주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부의 척도였다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모빅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모빅을 얼만큼 많이 깨달았느냐, 모빅을 얼만큼 안전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느냐. 그죠? 뭐 공부 안 하면 또 못 지키거든, 이거. 그러면 화폐라는 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오 작가님이 설파했던 막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했느냐에 따라서 부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안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하루라도 이게 성공을 했다는 전제하에 비트코인처럼 비트모빅이 향후 5년, 10년 동안 우상향하며 성장했다는 전제하에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봐요. 된다고 보는데, 봤을 때 하루라도 일찍 깨닫고 이 기회를 지은 사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향후 5년 뒤에는 부의 순위가 바뀌겠죠. 그죠?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많다고 앞으로 계속 돈 많은 게 아니거든. 돈 적다고 앞으로 돈 계속 적어라, 이게 아니거든. 기존까지는 가상화폐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이 부의 이 어떤 정형화된 이 틀에서 참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 이러면 주식 뭐 차트 분석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모험 걸고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 누군가는 또 그대로 해서 불을 거머쥐어요. 주식을 내가 또 자산 가격이 상승할 타이밍을 잘 맞아서 큰 용기를 내가지고 기업 분석 잘해가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이 말이지. 그렇죠? 일반 대중들 중에 얼마나 되겠나 이 말이지. 근데 비트코인하고 비트모빅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지킬 수만 있다면 부의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비트코인을 공부 안 하고 투자해가 그냥 유튜브 말만 듣고 하도 물리적 지갑에 조여놨다가 또 넌 이야기 듣고 시파이 넣어놨다가 하루아침에 다 읽어보잖아요. 그죠? 공부가 그만큼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금융자산도 똑같잖아요. 부동산, 전세 사기 얼마나 많아요. 주식, 뭐라카노, 무슨, 통정매매 계산하면서. 얼마나 많이 당해요, 일반인들, 서민들. 많이 당하잖아요. 비트코인도 매랑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 내가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돼 있으면 못 지킨다니까요. 탈중앙화라는 말에 그냥 꼽혀가지고 물리적 지갑에다가 넣어놨고 있으면 이거 내가 난 이거 탈중앙화다 그래서 하면 5년 10년 나는 이거 깼다 저 지하에 파묻어 놓고 있다가 내가 5년 10년 뒤 꺼내가 난 부자 돼야지 이 카마 내 같은 꼴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이게 기회가 오고 있고 이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한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죠? 어려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일단
내려놓더라도 내 가족들, 내 노후, 그죠? 가족들하고 노후는 어렵게, 궁핍하게, 나는 뭐, 가장인 나야 뭐, 하지만 내가 궁핍하게 되면 가족들 전체 다가 궁핍하다. 그죠? 그래서, 이 모비 코인에 대해서, 무한 긍정, 뭐, 무한 부정은 좀 그래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쭉 한번 공부하고 최소한 5년 정도 보시고, 저는 뭐 지금 배포 행사에서 받았던 것들 중에 정리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샀다가 날가 먹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매달 이자 내라고 난린데 안 파고 페이겠어요. 팔았지만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세계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달가묻지만 모빅을 비트코인처럼 여기고 남은 거라도 달나라까지 오작가님도 카드에 달나라까지 비트코인 자기가 생각해 놓은 거 얼마나 달나라까지 가지고 간다. 저는 비트코인은 이제 조금씩 사모아 가는 걸로 만족하고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남들이 보면 또 마늘 타고 볼 수도 있지. 모빅이라도 달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걸로. 그리고 이 생태계가 어떻게 커져가는지 한복판에 있기는 안 뭐하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응원하고 지켜보고 화이팅하고 합니다. 모빅 화이팅. 예, 금요일 저녁인데요. 그냥 이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뭐 유튜브 방송 보면서 퇴근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ETF 비트코인 ETF 승인 낳는 거 기념해서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예, 비트코이너 분들 화이팅이고 모비커 분들 더 화이팅입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봬요.